안녕하세요. 부산솔로 국악본 부솔구입니다. 오늘은 빠니보틀이랑 각튜브, 노홍철, 베트남 사파를 여행 간 것을 보고 리뷰 아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작년 9월달쯤에 갔다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남자 셋이서 여행을 하죠. 여행은 홀수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. 한 명이서 가든 세 명이서 가든 5명은 좀 많죠. 그래도 최대 5명까지 했을 때 홀수인 사람이 아무래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홀수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보통 이제 커플들도 둘이서 가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죠.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. 그리고 이제 남자 셋, 저도 한 4년, 5년 전에 한번 일본 갈 때 남자 셋이서 간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남자 셋이서 여행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. 왜냐면 가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을 만들기가 힘들죠. 대부분 제 친구들은 이제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들과 가정 그리고 일 때문에 못 가고 장가를 안 간 혼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왜 혼자 사는지 알죠. 그래서 여행 가면 피곤합니다. 그럴 바에는 혼자 가는 게 낫겠죠. 남자 셋이서 이제 빠니보틀, 노홍철, 각튜브. 약간 각튜브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음식을 가리는 것도 많고 고소공포증도 있고, 그리고 지금 3명이서 오토바이 여행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운전할 줄 모르고 아무래도 좀 많이 먹어야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여행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빠니보틀하고 노홍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형이고 아무래도 막내의 어떤 그런 투정 아닌 투정을 좀 받아줄 것 같아서 셋이 좀 잘 어울리는 여행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. 셋이서 이제 좀 처음 보는 듯한 음식을 먹죠. 새우가 살아있어가지고 팔딱팔딱거리고, 닭은 생닭입니다. 생닭. 보니까 닭똥집도 있는 것 같고, 그냥 탕에다가 이렇게 넣죠. 저도 베트남 갔을 때 말 내장탕을 먹었습니다. 그 영상이 있긴 있는데 보시면 말을 처음 먹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 시커먼 국물에다가 약간의 소스를 넣어가지고 먹었었는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맛있는 거는 아니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. 연어도 유명한데 연어는 제가 안 먹었습니다. 왜냐면 베트남 갔을 때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은 설사가 계속 나더라고요. 물이나 아니면 그 조리할 때 쓰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조금 이제 한국처럼 완벽하지는 않다,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사는 친구도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도 이제 맛집들이 다 길거리에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노홍철도 이런 거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도 저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남자 셋이서 추억을 쌓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거죠. 이제 사파 정상으로 가고 있죠. 원래는 이제 저기가 가기 기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가서 중간에 있는 높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케이블카 타면 되는데 이 3명은 이제 오토바이로 그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이동한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이제 각튜브가 확실히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죠. 정말 무서워하죠. 고소공포증 저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비행기 타고 여러 나라 여행한 거 보면 조금 용기가 있는 거죠. 이것도 원래는 둘만 가야 될 건데 각튜브가 용기를 내서 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고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고산병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. 저도 그 남미의 우윤이나 남미 그 페루나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보고타 같은 경우 3,000m가 다 넘죠. 도시가 라파즈도 그렇고. 거기가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부터 갔으니까 이제 점점점 높아지니까 고산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기지 않고 적응됐는데 그 중간에 온 외국인들
우유니 사막 중간에 합류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예, 고산병이 오는 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심한 사람은 엄청 심합니다. 곽튜브 아예 쳐다도 못 보죠. 아, 이 사파가 예, 1년에 판시팡이죠. 사파에 있는 판시팡. 판시팡 요 높이가 예, 3,400m가 넘는데 이게 1년에 그 이렇게 맑은 날씨가 별로 숫자가 별로 되지 않는답니다. 이게 뭐 덕을 쌓은 사람만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곽튜브는 거의 지금 이제 고산병 증상이 좀 심해졌죠. 진짜 아깝습니다. 저까지 올라왔으면 조금만 이제 저기에서 이제 기차 같은 거 또 하나 더 있는데 전철 같은 거 그거 타고 하면 정상까지 그냥 올라가거든요. 지금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저기 계단 같은데 절로 올라가서 그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저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반대로 갔죠. 내려올 때 보면 되는데 지금 이 타고 있는 게 전철입니다. 이걸 타고 올라가면 정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. 진짜 저는 이제 그때 건기 우기가 있는데 저는 우기 때 가가지고 예, 다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. 그냥 구름하고 안개만 껴 있어가지고 앞에 저런 게 안 보였는데도 예, 되게 좋았습니다. 지금 노홍철이 표현을 하죠. 와, 저도 저런 기분이었습니다. 제가 59개국을 갔었는데 예, 진짜 베스트 3 안에 듭니다. 이 높은 고도에 저런 건축물이 되어 있고 그런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경치가 좋아서 지금 다 보이는데 아 곽튜브 정말 아깝죠. 조금만 갔으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. 근데 곽튜브를 뭐라 할 게 아닙니다. 이게 그 고산병 자체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거라서 아마 지금 저까지 올라온 것도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. 여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내려올 때는 그 계단 같은 게 있는데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. 진짜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저렇게 서서 볼 수 있는 곳. 저는 뭐 크게 뭐 예쁘다 이런 생각보다는 계단식 노는 옛날에 우리나라 강원도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한국 옛날 그 뭐라 해야 되나 풍경 같은 거. 그러면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죠. 많이 안 다치기 다행입니다. 근데 오토바이 위험합니다. 지금 뭐 보시면 노홍철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쳤는데 원래는 보호 장구류를 다 껴야 되죠. 뭐 물론 이제 그 베트남에서는 화이바만 착용하면 별 문제 터치는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릎이나 팔꿈치나 뭐 이런 데도 다 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베트남 자체가 교통을 잘 지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오토바이도 많고 도로도 좁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상당한 좀 경력이 쌓이지 않으면 힘든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그 친구 중에도 그 베트남에 살고 있고 현지에 뭐 10년 넘게 산 사람도 한 몇 년 살다가 오토바이 사가지고 이동할 때 불편하니까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밤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음주 단속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간혹이 아니고 좀 많은 편이라서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난답니다. 그리고 보험이나 뭐 상호간에 뭐 어떤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사고가 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제가 푸꾸옥에서 갔을 때 그 통역하고 같이 가서 통역 오토바이 뒤에서 한 3시간 정도 탔었는데 와 뒤에서 타는 것도 상당합니다. 지금 보면 6시간 7시간을 타면 하노이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전하는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뒤에 탄 이제 곽튜브도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 사파 갔을 때 그 이동 수단이 조금 이제 애매해가지고 오토바이도 알아봤는데 이제 그 현지인들 그러니까
통역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이야기하기는 이제 사파 전체가 공사 중인 곳이 많고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는 단계라 가지고, 그리고 도로도 이게 비포장 도로가 많아가지고 예 그 현지 그러니까 뭐 그 사파 사는 인원 말고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도시에 살던 베트남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예,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잘 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예, 다칠까 싶어서.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판시팡 올라갈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. 없는 이유가 예, 현지인들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그게 관광 온 베트남 사람들은 예, 전부 다 케이블카랑 그 기차를 타고 해가지고 올라갑니다.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아까 케이블카 타는 중간 지점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은 대중교통이 발달 안 돼 있기 때문에 예,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남자 셋이서 오토바이 타는데 오토바이 타기 위험하니까 저 생각은 그 하노이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한 다음에 숙소를 잡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게 이제 어려울 시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패키지로 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워낙 교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달이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혼자 여행하기에는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3명, 2~3명 왔을 때는 같이 해서 패키지로 들어가서 하든지 뭐 차를 대절해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 있는 차를 뭐 대절하든지 아니면 뭐 통역을 구해 가지고 통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 사람보다는 이제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여행에 좀 더 현실적인 여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어제 오늘 아니 산도 보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이거 막 도착했죠. 도착해가지고 베트남에서 하노이까지 왔는데 그게 약간 고무적이잖아. 뭐 남자 셋이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하면 추억도 쌓일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저랑 뭐 셋뭐 솔직히 한 명도 구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래도 2명 있고 1명이 남자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고 좀 즐겁게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부럽네요. 셋이서 저렇게 다니는 게. 혹시나 또 나중에 뭐 돌아온 친구나 뭐 아니면 뭐 마음에 맞는 동생이 있으면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에 또 여행 유튜브 중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